1. 당, 백. 방망파의 패배 소식을 들은 조조는 잠에서 깬 사자와 같았습니다. 분노한 조조는 직접 5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 아저씨를 잡으러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조조의 대군이 내려오자 유비는 하는 수 없이 백성들과 피난길에 오릅니다. 백성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이대로는 모두 잡히고 맙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백성을 버리고 나 혼자 살 길을 찾는 것은 대의가 아니오. 끝까지 함께 가겠소. 하지만 조조의 정예에 기병돼 호표기는 너무 빨랐습니다. 장판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유비 아저씨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부상을 입은 미부인이 어린 아두를 안고 겨우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미부인이 아들 아두를 조장군에게 건네며 지켜줄 것을 부탁하고 우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조장군, 아두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짐이 될... 아기 도련님을 지키기 전까진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이때 나타난 푸른 번개, 조자룡 장군. 그는 홀로 조조의 수만 대군 속으로 뛰어듭니다. 적의 창칼이 숲처럼 깔린 곳에서 아기를 가슴에 품고 오직 창 한 자루로 적진을 헤쳐나옵니다. 혼자서 100명, 아니 1000명을 상대하는 이 기계. 이것이 진정한 일당백의 용맹입니다. 유비가 도망가다 적의 추격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장판교 다리 위에는 장비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그의 뒤에는 수만 대군이 있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죠. 내가 바로 연인 장익덕이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자는 앞으로 나와라. 간이 나에게 죽고 싶지 않거든 어서 물러나라. 장비 아저씨의 사자 후 한 번에 조조의 대군은 멈춰 섰습니다. 조자룡의 용기와 미부인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장비의 기계 덕분에 유비 아저씨는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1. 당, 백.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해낼 만큼 용감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1. 혼자서 당해낸다. 100, 100명, 아니 수만 명을. 이 위기 속에서 빛났던 조자룡 장군과 장비 장군의 용맹을 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일당백이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쫓기는 처지였지만 영웅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이제 유비 아저씨는 남쪽의 손권과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칠 큰 계획을 세웁니다. 자, 드디어 불타는 강, 파죽지세와 적벽대전이 시작됩니다. 파죽지세. 장판교에서 장비 아저씨가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조조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조는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을 향해 몰려내려왔죠.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길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신야에서 유비를 쫓아버린 조조는 형주로 갔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성문이 열렸어요. 유표의 아들 유종은 조조의 위세에 눌려 형주와 양양을 그대로 바쳐버렸죠. 거대한 땅과 수많은 군사, 그리고 보급품까지 손에 넣은 조조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얻었구나. 형주의 풍요롯이 모두 내 손안에 있다. 유비는 갈 곳 없는 쥐새끼 신세가 되었고 이제 남은 건 강동의 손권뿐이로다. 이렇게 형주를 집어삼킨 조조는 그 기세를 몰아 점령한 배들을 이끌고 강화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함대의 시작이었죠. 대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단숨에 남쪽 끝까지 밀어버려라. 천하는 이제 나의 것이다. 조조는 생각했어요. 이제 유비도 손권도 내 앞에서는 작은 종이 조각일 뿐이야 라고 말이죠. 형주마저 이렇으니 이제 갈 곳이 없구나. 백성들을 버릴 수도 없고 이 난세를 어째 헤쳐나간단 말인가. 형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강동의 손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군. 지금은 오직 강동의 손권과 힘을 합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직접 강동으로 가서 손권에게 동맹을 설득하겠습니다. 갈 곳을 잃은 유비와 제갈량, 조조의 무시무시한 기세 앞에 이제 마지막 희망은 오직 강동의 젊은 군주, 손권뿐이었습니다. 오나라 대도독 주유가 손권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조는 한낱 북방의 촌뜨기 일꾼. 간이 강동을 넘보다니 어림도 없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수전에 약하며 오랜 행군으로 짐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손권 군주께서 유비와 힘을 합쳐 천하의 대업을 이루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좋다. 북방의 조조에게 강동을 내줄 수는 없다. 유비와 동맹을 맺고 기필코 조조를 물리칠 것이다. 제갈량의 설득에 손권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대한 조조에 맞서기 위한 역사적인 유비 손권 동맹이 이렇게 체결되었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싸움뿐이었습니다. 형님, 적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강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밴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조조의 기세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라는 뜻의 파, 죽, 지, 새. 대나무는 마디 하나만 쪼개면 나머지는 저절로 갈라지거든요.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무시무시한 힘을 말해요. 깨뜨릴, 파, 부수고 쪼개다. 대나무, 죽, 대나무. 무엇에, 지, 연결하는 말. 형세, 새, 막을 수 없는 힘. 아무리 단단한 마디도 조조 앞에서는 종이조각 같았어요. 누구도 이 폭풍 같은 기세를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나무가 너무 빨리 갈라지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과연 조조의 이 무시무시한 파죽지세는 강남의 끝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강한 기세 때문에 스스로 부러지게 될까요? 이제 적벽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고, 육, 지, 책. 조조의 80만 대군은 너무나 강력했어요. 정면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죠. 주유와 제갈량은 서로의 계책을 이야기합니다. 불, 화.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했어요. 두 천재는 조조를 물리칠 유일한 방법이 불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차렸답니다. 자, 이제 이 불꽃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가장 믿음직한 장수가 매를 맞고 쫓겨난다면 조조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황계 장군은 연합군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무서운 계획을 제안했답니다. 조조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항복한다고 하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진짜 배신자로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 몸을 바쳐 조조를 속이겠습니다. 저를 배신자로 만들어 조조의 품 안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장 믿음직한 장수가 매를 맞고 쫓겨난다면 조조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황계 장군은 연합군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무서운 계획을 제안했답니다. 군령을 어기면 어찌 되는지 모르느냐? 어서 형을 시행해라! 황계 장군은 스스로 매를 맞는 고통을 선택했어요. 고통스러워야 조조가 속을 것이다. 황계 장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것은 모두 조조를 속이기 위한 가짜 연극이었죠. 조조에게 투항하겠다는 황계의 편지를 받은 조조는 속임수일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공호의 노장 황계가 매를 맞고 쫓겨났다고. 과연 사실일까? 의심많은 조조도 주유와 그 부하들에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좋다. 동호의 황계가 우리에게 항복하러 온다면 기꺼이 받아주겠다. 이제 동호는 끝이구나. 한편 조조에게는 커다란 걱정이 있었어요. 조조의 군대는 땅 위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출렁이는 배 위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군사들이 멀미 때문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거든요. 이때 지혜로운 선비 방통이 조조를 찾아와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장군님, 배들을 쇠사슬로 튼튼하게 묶고 그 위에 널브지를 까십시오. 그러면 배가 흔들리지 않아 군사들이 땅 위를 걷는 것처럼 편안해질 것입니다. 사실 방통은 제갈량과 짠 스파이였어요. 배를 묶어버리면 나중에 불이 났을 때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조조만 모르고 있었죠. 하하하, 정말 좋아졌구나. 이제 우리 군사들은 멀미를 하지 않는다. 동호를 멸망시키는 건 시간 문제다. 조조는 너무 기쁜 나머지 스스로 덫에 걸린 줄도 몰랐어요. 고리와 고리를 잇는 계책이라는 뜻의 연한계. 여러 개의 계책을 사슬처럼 연결해 적을 꼼꼼하게 묶어버리는 무서운 지략을 말해요. 이제 배들은 하나가 되어 불꽃 하나만 튀어도 한꺼번에 타버릴 운명이 된 거예요.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내놓은 특별한 방법. 고, 육, 지, 책.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견뎌내며 세우는 지혜로운 계획을 말해요. 괴로울, 고, 입에 쓴 약처럼 괴롭다는 뜻이에요. 몸, 육, 자신의 몸을 말하죠. 무엇에, 지, 연결고리, 꽤, 책, 어려움을 이겨낼 특별한 방법. 승리를 위해 자신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지혜. 바로 고육지책이에요. 황계 장군의 아픈 상처는 조조를 멸망시킬 거대한 불씨가 되었죠. 황계 장군의 희생으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조조의 배들을 한꺼번에 불태울 다음 작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초, 선, 차, 전. 주유가 군중에 화살이 모자라다고 화살 10만 개를 열흘 안에 만들어 달라고 제갈량에게 부탁합니다.
여름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오시오. 사은이면 충분합니다. 안개가 낄 것을 미리 예상한 제갈량은 볏짚으로 덮은 배를 여러 척 준비시켜 안개가 끼자 적직으로 향합니다. 저기다, 공경하라! 화살이 없으면 적에게 빌리면 되죠. 제갈량 아저씨는 안개를 이용해 조조에게 공짜로 화살 10만 개를 얻어냈어요. 이것이 바로 풀로 만든 배로 화살을 빌린다는 초선차전이랍니다. 주유의 대장기 깃대가 부러지면서 주유는 깨달았어요. 아차, 바람이 조조 쪽에서 우리 쪽으로 부는구나. 불공격을 준비했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다니 주유는 너무 걱정되어 병이 나 눕고 말았어요. 바람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알아누운 주유를 찾아간 제갈량이 빙그레 웃으며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거기엔 딱 16글자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조조를 깨뜨리려면 불을 써야 하는데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오직 동남풍만 없구나. 남병산에 칠성단을 쌓아주시면 제가 동남풍을 불러오겠습니다. 제갈량 아저씨는 주유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바람까지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죠. 전지의 실력이 있으니 원하옵건대 동남풍을 베풍어 주소서. 천지의 기운을 모아 바람의 방향을 바꾸리라. 제갈량 아저씨가 간절히 기도하자 기적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조의 배들을 태울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바람이 바뀌자 주유는 겁이 났어요. 저런 천재를 살려두면 안 돼. 제갈량의 능력이 무서워진 주유가 군사를 보내 제갈량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강가에 작은 배를 대고 기다리던 조은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둔 조은 아저씨 덕분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답니다. 초, 선, 차, 전, 풀로 만든 배로 화살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짜내어 내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힘을 이용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풀, 초, 배, 선, 풀, 볏짚을 실은 배로. 빌릴, 차, 화살, 전, 화살을 빌려오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영리한 지혜를 말해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은 힘보다 지혜를 써보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작전 개시. 남동풍을 탄 불길이 조조의 함대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조조는 어떻게 될까요? 실. 드디어 적벽대전. 황계장군의 불꽃 공격으로 조조의 거대한 함대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황계장군의 불꽃배와 남동풍, 그리고 연안개로 묶인 조조의 배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바다가 되었어요. 무적이라던 조조의 80만 대군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죠. 조조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은 조조를 잡기 위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조조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 길목마다 장군들이 기다리다 혼쯤을 내줍시오. 제갈량 아저씨는 조조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조조의 길목마다 군사들을 매복시켜 조조를 갖고 놀았죠. 허와 실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적을 속이는 지혜로운 전략, 바로 허실실이랍니다. 내가 군사를 부렸다면 반드시 이런 넓은 곳에 매복을 숨겨놓았을 것이다. 제갈량의 꾀가 뻔하군. 조조는 내가 제갈량의 꾀를 다 안다 며 우쭐댔지만 그 우쭐함이 바로 제갈량 아저씨가 노린 허였어요. 조자룡 아저씨가 나타나자 조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답니다. 내 이놈 장비가 왔다. 조조가 이곳은 안전할 거야 하고 방심하는 순간 이번엔 장비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제갈량 아저씨는 조조의 모든 움직임과 생각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제갈량은 관어 아저씨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죠. 화용도 길목에 불을 피우고 조조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아니, 불을 피우면 조조가 오히려 그 길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저의 꼴을 잘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불이 피워져 있으면 오히려 제가 허장성세로 위장한 것이라 여기고 그 길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연기를 피워 이곳을 허하게 보이게 하면 조조는 그것이 속임수라 생각하고 제 발로 실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거울처럼 이용하는
허허실실의 묵미이지요. 조조는 화용도로 향하면서 제갈량의 꼬가 뻔하지. 저렇게 대놓고 불을 피워둔 것은 허수아비일 거야. 오히려 저기가 안전하다. 제갈량 아저씨는 관어 아저씨에게 허수아비처럼 불을 피워두라 고했어요. 조조가 제갈량의 꾀를 다 아는 척하다가 오히려 그 꾀에 넘어오게 하려는 작전이었죠. 관우 장군, 옛 은혜를 생각해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가장 위험한 길목, 화용도에는 관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조는 관어 아저씨에게 살려달라고 빌었고 관어 아저씨는 고민에 빠졌죠. 예전에 조조 아저씨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었거든요. 실이란 허와 실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빈 곳처럼 보이는 곳이 차 있고 차 있는 듯 보이는 곳이 비어 있어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다. 상대의 빈틈을 찾아내고 나의 강점을 숨겨 상대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지혜예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진짜 비어 있네요. 꽉 차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차 있어요. 실제로 관우의 군사가 매복해 있는 실한 꽉 찬 상황이지만 일부러 불을 피워 연기를 내므로써 조조가 이를 허장성세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결국 조조는 관어 아저씨를 만났어요. 관어 아저씨는 고민 끝에 옛 은혜를 생각해 조조를 놓아주었죠. 비록 조조를 살려주었지만 적벽대전의 대승리로 천하는 이재위, 새 나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립. 적벽대전이 끝나자 형주 땅을 두고 눈치 싸움이 시작됐어요. 형주성은 이미 우리 주군께서 차지하셨소. 주유 아저씨가 힘들게 싸우는 동안 제갈량 아저씨는 비어있는 성들을 미리 쏙쏙 차지해버렸죠. 주유 아저씨는 화가 나서 펄펄 뛰었답니다. 평생 남의 집을 빌렸으며 떠돌던 유비 아저씨. 이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성과 백성들이 생겼어요. 제갈량 아저씨와 약속했던 우리만의 나라를 세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유가 땅을 돌려받기 위해 유비를 오나라로 유인하는 가짜 결혼식, 함정을 팝니다. 유비는 걱정하며 오나라로 향하지만 제갈량은 조운에게 3개의 비단 주머니를 줍니다. 조운이 시장통에서 첫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자 결혼 소문을 퍼뜨려라 라는 글자가 빛납니다. 온 마을 사람이 축하하는 바람에 송건은 어쩔 수 없이 진짜로 유비를 공주와 결혼시키게 됩니다. 유비가 화려한 궁전 생활과 손상향 공주와의 행복한 생활에 빠져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자룡은 유비에게 달려가 거짓 연기를 했습니다. 주군, 조조가 형주를 침공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장 돌아가야 합니다. 깜짝 놀란 유비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형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유비와 조운 일행이 몰래 도망치자 주유와 송건의 추격대가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머니 속에는 손상향 공주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라 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유비는 공주에게 눈물로 호소했고 용맹한 공주는 직접 추격대 앞에 나서서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물러가라. 너희들이 창과 칼 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무슨 짓이냐? 나를 죽이기라고 할 작정이냐? 공주의 기세에 눌린 추격대는 길을 비켰고 유비 일행은 강가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갈량의 배를 타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나 주유를 낳으시고 또 제갈량을 낳으셨단 말인가? 천재적인 전략가 주유도 제갈량 아저씨의 지혜 앞에서는 당해낼 수 없었어요. 주유는 큰 아쉬움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나라의 영웅 주유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갈량 아저씨는 적이었지만 그의 재능을 아껴 진심으로 슬퍼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갈량 아저씨는 운명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주군, 이제 더 큰 꿈을 위해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와룡인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할 봉추가 필요합니다. 외모는 투박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방통이 제갈량의 소개로 유비를 찾아옵니다. 유비는 처음에 그를 몰라보고 작은 고을의 관리로 보냅니다. 방통이 100일 동안 밀린 복잡한 서류들을 단 몇 시간 만에 순식간에 처리하는 놀라운 광경. 이를 본 장비와 유비가 깜짝 놀라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와 방통을 군사로 모십니다. 와룡 제갈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천재, 봉추 방통이 합류했어요.
유비 아저씨는 이제 세상 최고의 두 지혜를 양손에 쥐게 된 거예요. 주유는 떠났지만 이제 천하는 누구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새 나라의 시대가 되었어요. 유비, 조조, 손권, 마치 세 개의 발을 가진 소처럼 균형을 이룬 삼족정립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삼, 족, 정, 립, 세 개의 큰 세력이 서로 맞서며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해요. 옛날에는 요리를 할 때 다리가 세 개인 솥을 사용했어요. 다리 세 개가 힘을 합치면 끄떡없이 버티죠. 석, 삼, 발, 족, 세 개의 발이 솥, 정, 설, 립, 솥을 받치고 서 있다. 이제 천하는 세 조각으로 나뉘었어요. 마치 세 개의 발이 달린 솥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바로 삼족정립이라고 불러요. 누구 하나 마음대로 넘볼 수 없는 힘의 균형이 맞춰진 거예요. 이제 천하는 세 조각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며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삼족정립의 시대랍니다. 유비 아저씨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죠. 권, 토, 중, 레. 적벽에서 큰 패배를 겪은 조조 아저씨. 남쪽에서 유비와 송건이 기뻐하고 있을 때 조조 아저씨는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이전에도 조조 아저씨는 위기 속에서 더 똑똑해지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떠올린 과거의 지혜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모두 힘내라. 저 언덕만 넘으면 수만 그루의 매실나무 숲이 있다. 그 열매가 아주 시고 달콤해서 갈증이 싹 사라질 그 것이다. 말을 듣자마자 군사들은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 힘으로 힘차게 걸어가 결국 물이 있는 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매실숲은 없었지만 조조의 기지로 군사들을 살린 것이죠. 다랄, 망, 매실, 매, 풀, 해, 목마를, 갈, 매실을 생각하며 갈증을 푼다는 뜻이에요. 조조 아저씨의 기막힌 임기응변이 돋보이죠. 두 번째로 기억나는 일은 바로 오늘 밤의 암호는 무엇으로 할까요? 게름이라고 해라. 닭갈비는 맛은 있지만 살이 없어 먹을 게 없지. 주군께서는 이곳이 딱 그 꼼이라 곧 포기하고 돌아가실 생각인 거야.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구나. 전쟁을 계속할지 그만둘지 고민하던 조조의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닭, 개, 갈비, 르.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큰 이득은 없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상황을 말해요. 조조 아저씨는 이때 과감히 후퇴를 선택했답니다. 잠시 옛일을 생각했던 조조는 앞날을 생각합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와룡과 봉추가 있다면 자신에게는 더 많은 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조 아저씨는 더 큰 위나라를 만들기 위해 구현령을 내렸어요. 오직 실력 하나만 보고 사람을 뽑기 시작했죠. 덕분에 북쪽 나라는 다시 예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제 조조는 끝났어. 아마 북쪽에서 울고 있을걸? 하지만 방심은 금물. 오래된 중국 속담, 즉 조조 이야기를 하면 조조가 나타난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군대는 신출귀몰했거든요. 조조 아저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몰라요. 보세요. 패배의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더 무서운 기세로 다시 돌아오는 조조 아저씨의 위풍당당한 모습. 권, 토, 중, 레. 전쟁에서 졌을 때 어떤 사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오라 는 시를 썼답니다. 말들이 힘차게 달려오면 땅에서 흙먼지가 아주 많이 일어나지요. 그만큼 큰 힘을 모아서 다시 도전하라는 멋진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말이에요. 말, 권, 돌돌 말다. 흙, 토, 흙먼지. 무거울, 중, 다시, 거듭, 올, 레, 오다. 여러분, 한 번 졌다고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조조 아저씨처럼 힘을 길러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영웅의 모습, 권토중래랍니다. 완벽하게 부활한 조조. 이제 조조, 손권, 유비의 삼국지 진검승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용, 호, 상, 박. 방통은 처음 외모 때문에 오해를 받았지만 단숨에 백일치 업무를 처리하며 실력을 증명하였죠. 군사님, 제가 큰 실수를 했고요. 부디 나의 곁에서 세상을 구하는 길을 함께 해주시오. 주군의 진심을 알았으니 이제 제 지혜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유비 아저씨는 드디어 제갈량과 함께 봉왕이라 불리는 방통군사님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서촉을 향해 힘차게 출발. 서촉의 입주목 유장이 보낸 사신 장송이 유비를 찾아옵니다. 장송은 자기 주인인 유장이 너무 약해 조조나 장로에게 땅을 뺏길까 봐 걱정이라며
유비에게 서촉을 맡아달라고 서촉지 용도를 바칩니다. 죽은 형주는 사방이 적입니다. 백성들을 지키려면 천혜의 요새인 서촉을 근거지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갈량 군사가 말한 천하 삼분지계의 핵심입니다. 서총의 유장은 나와 같은 유시성을 쓰는 친척이요,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그 땅을 빼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소.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인의를 저버릴 수 없소. 지금 주군이 거절하면 조조 같은 악당이 서촉을 차지해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먼저 유장을 도와 적을 물리친 뒤 나중에 백성들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길입니다. 서촉의 백성들을 지키고 도탄에 빠진 천하를 구하기 위해 내가 직접 가겠소. 구비구비 산길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며 유비 아저씨와 친구들은 서촉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백성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군사님, 말이 지친 것 같구려. 내 말을 타시오. 유비는 방통의 말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말을 내어주었습니다. 유비의 말을 탄 방통은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백마를 탄 자가 유비다! 활을 쏘아라! 적들은 백마를 탄 방통을 유비라고 여겨서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방통은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죠. 아, 이곳의 이름이 봉황이 떨어지는 고개, 낙봉파라더니 내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유비 아저씨를 대신해 화살을 맞은 방통 군사님. 봉황은 눈물을 흘리며 잠들고 말았어요. 방통을 잃은 슬픔을 뒤로한 채 유비는 가맹관으로 들어왔어요. 서촉을 가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관문이지요. 유비 아저씨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또 다른 난관이 찾아왔어요. 서량이라는 서쪽 지방에서 온 무시무시한 장군, 마초였죠. 마초 장군은 마치 황금사자처럼 용맹하고 날렵한 움직임으로 적을 쓰러뜨려 금마초라고 불렸답니다. 번쩍이는 갑옷과 사자투구가 아주 멋졌죠. 마초가 나타나자 장비 아저씨가 바로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연인 장익덕이 상대해주마! 서량의 마초가 니놈의 목 고쳐주겠다! 장비 아저씨가 커다란 장팔사모를 휘두르면 마초 장군은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창을 받아쳤어요. 두 사람의 실력은 정말 막상막하.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팽팽했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두 영웅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죠. 유비 아저씨는 명령했어요. 불을 밝혀라. 이 위대한 대결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승부가 나지 않아 유비는 북을 쳐 장비를 불러들였습니다. 결국은 제갈량의 지혜로 고립된 마초에게 유비가 직접 찾아가서 마초 장군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유비 아저씨는 또 한 명이 든든한 형제를 얻었답니다. 용은 하늘의 왕이고 호랑이는 땅의 왕이죠. 이 두 어마어마한 동물이 만났으니 승부를 가리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용, 호, 상, 박, 은 이처럼 실력이 아주 뛰어난 두 사람이 서로 막상막하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말해요. 용, 하늘을 나는 용. 범, 호, 호랑이. 서로, 상, 둘이 서로. 칠, 박, 싸우다. 낮부터 밤까지 횃불을 밝히고 싸워도 끝이 나지 않았던 두 영웅의 대결. 누가 이겼을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용호상박이라고 불러요. 드디어 유비 아저씨가 서촉의 수도 송도로 들어왔어요. 힘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정당하게 입성한 것이죠. 방통 군사님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유비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유비 아저씨처럼 용기와 인의를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모험이 기다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